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면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 우간다와 케냐가 있고 서쪽에 르완다,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이, 남쪽에 잠비아, 말라위와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빅토리아호, 서쪽에는 탕가니카호, 남쪽에는 니아사호 일명 말라위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내륙에서 발원한 루피지 강이 인도양으로 흘러듭니다. 탄자니아는 면적이 남한의 10배에 가깝고 인구는 7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거대한 땅과 인구는 탄자니아를 명실상부한 동아프리카의 맹주이자 대륙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탄자니아의 본토인 탕가니카는 19세기에 독일의 식민지였으나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 탕가니카가 먼저 독립하였고 1964년 잔지바르와 합병하면서 오늘날의 탄자니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약 120개 이상의 부족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수쿠마족, 야무웨지족, 차가족, 하야족, 마사이족 등이 비중이 큰 주요 부족입니다.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가 국어이자 공용어입니다. 또한 영어가 공용어로서 고등교육, 고등법원, 외교,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많은 부족어가 각 부족의 일상에서 쓰입니다. 탄자니아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 다음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인도양 해안 지역과 잔지바르 지역에서 압도적입니다. 그 밖에 조상 숭배나 자연 신앙을 믿는 소수 인구가 있고 인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힌두교나 시크교도 존재합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숨은 자원 부국으로 광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금은 탄자니아 최대의 수출 품목이며 탄자나이트는 세계에서 오직 탄자니아에서만 채굴되는 희귀 보석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약 65에서 70%가 농업에 종사하며 커피, 차, 캐슈넛, 면화, 담배, 사이잘쌈 등을 생산합니다. 잔지바르 섬은 세계적인 향신료 생산지로 유명하여 향신료 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탄자니아는 관광업이 외화 수입의 보고로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킬리만자로산,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세계적 관광자원이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 및 인프라 개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을 인도양과 연결하기 위한 표준계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루피지 강에는 국가 산업화의 동력이 될 줄리어스 니에렐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탄자니아는 국토의 약 4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큼 자연 보존에 압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입니다. 22개의 국립공원은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 탄자니아의 국가적 정체성과 경제적 토대를 이루는 핵심 자산입니다. 또한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 보호구역으로 매년 수백만 마리의 누와 얼룩말이 대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입니다. 열대우림에서 만년설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식생 변화가 특징입니다. 남부의 셀루스 게임 보존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 중 하나로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톤타운은 잔지바르 섬의 역사적인 중심지로 아프리카, 아랍, 인도, 유럽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건축 양식과 좁은 골목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동부의 킬로아 키시와니 유적과 송고 문화라 유적은 중세의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던 해안섬 유적입니다. 아랍과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이슬람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 고원지대에 있는 콘도와 암각화 유적은 고대인들의 생활상과 종교적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부의 응고롱고로 보존지역은 거대한 화산 분화구 안에 야생동물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의 에덴 동산 혹은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응고롱고로는 화산 활동이 멈춘 후 침식되지 않고
벽이 온전히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라입니다. 탄자니아는 이 밖에도 여행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명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탄자니아 북부 나트론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호수의 물은 선명한 붉은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작은 홍학에게는 가장 안전한 요람입니다. 강한 알칼리성 물 덕분에 하이에나나 자칼 같은 포식자들이 호수 안쪽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올도이뇨 렌가이는 세계 유일의 나트로카보나타이트 화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용암이 검은 기름처럼 보이지만 물처럼 아주 빠르게 흐릅니다. 이곳은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마사이족의 성지입니다. 탄자니아는 킬리만자로가 워낙 유명하지만 메루산 또한 장관입니다. 메루산은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킬리만자로와는 불과 70km 정도 떨어져 있어 맑은 날 정상에서는 킬리만자로의 전경을 선명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메루산의 말편자 모양 칼데라 한쪽 벽은 수천 미터 높이의 수직 절벽을 이루고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압도적입니다. 또한 등반 중에 야생동물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킬리만자로와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탄자니아 북동부에 우산바라 산맥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비롭고 울창한 초록빛 낙원으로 독일 식민 지배 당시 유럽인들이 사랑했던 휴양지였습니다. 이레테 전망대에서는 해발 1000m 이상의 절벽 끝에서 아래쪽의 광활한 마사이 스텝 평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마냐라오 국립공원은 규모는 작지만 다채로운 풍경과 독특한 생태계를 압축해놓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공원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냐라오는 알칼리성 호수입니다. 공원의 서쪽 경계는 높이 600m에 달하는 가파른 지구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타랑길의 국립공원은 세렝게티나 응고롱고로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특유의 고요하고 원시적인 풍경 덕분에 진정한 사파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타랑기레를 상징하는 가장 큰 시각적 특징은 공원 곳곳에 거대하게 솟아오른 바오밥 나무 군락입니다. 또한 타랑기레는 탄자니아에서 코끼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인도양의 마피아 섬이 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인 잔지바르와는 달리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평온함이 특징인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래상어의 집단 서식지이고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가장 풍요롭고 건강한 산호초 군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섬 옆의 작은 부속섬인 초이초이에는 과거 아랍 무역상들이 남긴 19세기의 석조 유적들이 덩굴에 뒤덮인 채 남아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편에 속합니다. 인도양 해안의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과 내륙의 수도 도도마 사이에는 철도와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노후화된 협궤 철도 대신 최근 개통된 표준궤 철도가 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전기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두 도시 사이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탄자니아를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잠비아 등과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 급부상시키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수도는 중부 내륙의 도도마입니다. 그러나 1974년까지는 인도양을 접하고 있어 무역과 물류에 유리한 해안 도시 다르에스살람이었습니다. 1974년 탄자니아의 건국 대통령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내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한 도도마로 수도를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부처가 도도마로 대거 이주한 것은 무려 40년 뒤인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였습니다. 현재도 외국 대사관이나 주요 기업 본사는 대부분 다르에스살람에 남아 있습니다. 도도마가 법적 수도지만 실질적인 중심지는 여전히 다르에스살람입니다. 탄자니아는 형식적으로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국 이후 탄자니아 혁명당이 한 번도 정권을 놓치지 않은 일당우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서구식 다당제가 아프리카의 부족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우자마라는 아프리카식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일당제를 법제화해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습니다. 1992년 법 개정을 통해 다당제가 도입되었으나 탄자니아 혁명당이 선거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 과정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유혈 사태나 쿠데타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토착어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성공시킨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니에레레 대통령은 영어를 지배자의 언어로, 부족어를 분열의 언어로 규정해 196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행정부에서 토착어인 스와힐리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탄자니아 국회에서는 모든 토론과 입법 과정이 스와힐리어로 진행됩니다. 이는 영어 사용자인 엘리트와 일반 대중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국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적 장치였습니다. 탄자니아에 여러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에는 줄리어스 니에레레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최대 규모의 공항입니다. 아루샤 부근에는 킬리만자로 국제공항이 있어 킬리만자로 등반객과 세렝게티 사파리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잔지바르 섬에는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 국제공항이 있어 세계로부터 휴양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수도 도도마의 인프라 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무살라토 국제공항 건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통합과 사법 정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8개국의 모임인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본부가 아루샤에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이 거대 기구의 본부를 유치했다는 것은 동아프리카 내에서 탄자니아의 정치적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인권 보호와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하는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도 역시 아루샤에 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업무를 승계한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연합 국제형사재판소 잔여 메커니즘 또한 아루샤에 있습니다. 아루샤를 아프리카의 제네바 혹은 아프리카의 헤이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국가개발 비전 2025를 추진해왔고 이를 계승할 비전 2050을 수립 중입니다. 핵심 목표는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의 안정적인 진입입니다. 산업 구조를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고 인프라 혁명을 통한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항구인 다르에스살람항보다 더 넓은 부지와 깊은 수심을 가진 바가모요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여 인도양의 물류 거점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